이건아, 내가 뭘 잘못했다고 이래. 필승이가 미리 준비해둔 덕분에 공진단이 현행범으로 체포된 후 비극적인 결말을 맞게 된다는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그 전에 오늘도 보러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의 평안과 행복이 깃들기를 바라며 미녀와 순정남 리뷰 시작하겠습니다. 노라고. 난 아무 잘못 없다고 했잖아. 공진단의 목소리는 날카롭게 공기를 갈랐습니다. 공진단의 절규에는 분명 억울함이 서려 있었지만 그 절박한 소리 속에서도 더는 믿을 수 없는 자기 변명만이 들렸습니다. 공진단은 필사적으로 몸부림치며 경찰들의 손에서 벗어나려 애썼지만 경찰들의 단단한 소나기는 공진단을 절대로 놓아주지 않았습니다. 공진단씨, 이제 그만하시죠. 경찰 중 한 명이 차분한 목소리로 공진단을 진정시키려 했지만 공진단은 이미 이성을 잃은 듯 했습니다. 저놈들 전부 다 거짓말쟁이들이야. 나 아무 짓도 안 했다고. 박도라 아니 김지영이 날 모함한 거야. 다 거짓말이라고. 공진단은 눈이 뒤집힌 채 억울하다는 듯 발악을 했습니다. 그러나 경찰들은 이미 공진단이 김지영을 납치하려던 현장을 직접 목격한 상태였고 공진단의 변명은 헛된 울림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공진단의 눈앞에 서 있는 김지영은 여전히 무표정한 얼굴로 공진단을 바라보았습니다. 김지영의 입술은 굳게 닫혀 있었지만 그 눈빛에는 공진단을 향한 미움과 경멸이 가득했습니다. 김지영은 공진단의 비겁한 변명에 더 이상 감정을 드러낼 필요조차 없다는 듯 차갑게 등을 돌렸습니다. 그 순간 공진단은 마지막 남은 희망조차 사라졌다는 것을 깨달았는지도 모릅니다. 거짓말이야. 지영씨, 당신도 진실을 알고 있잖아. 이건 다 오해라고. 난 정말 사랑했어. 박도라를, 아니 지영씨를. 다들 날 오해하고 있는 거라고. 공진단의 목소리는 점점 더 격해졌습니다. 하지만 그럴수록 공진단의 모습은 더욱 처절하게 느껴졌습니다. 공진단은 자신이 공진택을 죽이려고 했다는 혐의도 받고 있었습니다. 공진단의 얼굴에는 불안감이 스치고 갑자기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더 이상 평정심을 유지하지 못하고 공진단은 필사적으로 발버둥쳤습니다. 내가 그런 일을 했다고? 말도 안 돼. 내가 회장님을 죽이려 했다니 헛소리 하지 말라고. 공진단은 있는 힘을 다해 부정했지만 이미 모든 증거는 공진단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공진단씨, 이제 그만 받아들이세요. 더는 발버둥쳐봤자 소용없습니다. 모든 게 다 밝혀졌으니까요. 경찰의 차가운 목소리는 공진단의 마지막 희망을 산산조각냈습니다. 이제 공진단의 변명은 아무런 힘을 발휘할 수 없었습니다. 공진단은 경찰들에게 붙잡힌 채 천천히 눈앞에 있는 현실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공진단의 시선은 계속해서 김지영을 향해 있었습니다. 왜 나를 이렇게까지 몰아붙이는 거야? 내가 그렇게 나쁜 짓을 했다고 생각해? 난 너를 정말 사랑했는데. 공진단의 목소리는 점점 더 낮아지고 마치 기운이 빠진 사람처럼 무력해졌습니다. 그러나 김지영은 여전히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김지영의 침묵은 공진단에게 더 큰 상처를 남겼습니다. 그토록 사랑했던 사람에게 무시당하는 것은 차라리 소리쳐 질타를 받는 것보다도 더 견디기 힘들었을지도 모릅니다. 결국 경찰들은 공진단을 경찰차에 태웠습니다. 공진단은 경찰차 안에서 마지막까지 몸부림쳤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난 잘못한 게 없다고. 모두 오해라고. 박도라가 날 이렇게 만든 거라고. 공진단의 목소리는 멀어져가는 경찰차 안에서 점점 사라졌습니다. 김지영은 그 모습을 묵묵히 바라보다가 천천히 눈을 감았습니다. 이제 끝이 보였지만 그 끝은 공진단만을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사건이 벌어지기 일주일 전이었습니다. 고필승은 밤새도록 불안한 마음을 달래며 서재에서 머리를 싸매고 있었습니다. 김지영에게 가해지는 위협이 끝없이 떠올랐고 그 생각은 고필승을 놓아주지 않았습니다. 김지영을 지켜야 한다는 강한 책임감이 점점 고필승을 압박했습니다. 과거 박도라로서의 삶을 떠올리며 고필승은 이미 김지영이 대중의 관심 속에서 얼마나 큰 고통을 받았는지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 관심은 무거운 짐이 되어 어느새 김지영을 다시 위협하고 있었습니다. 지영이 옆에 안전요원을 붙여야겠어. 더 이상 가만히 있으면 안 될 것 같아.
고 필승은 입술을 깨물며 박도식에게 결연하게 말했습니다. 눈빛은 한층 더 날카로워져 있었습니다. 박도식은 그 말에 곧장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나도 동의해. 솔직히 나도 걱정 많이 했어. 얼마 전에도 그 칼국수 가게에서 팬들이라는 사람들이 난리친 거 기억나? 진짜 아찔했지. 그땐 그냥 지나갔지만 그게 끝이 아닐 수도 있어. 요즘 사람들 무슨 짓을 할지 모르는 세상이니까. 박도식의 말에 고 필승은 더욱 굳어졌습니다. 맞는 말이었습니다. 며칠 전 김지영이 새로 시작한 칼국수 가게에 자칭 박도라의 팬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나타났습니다. 처음엔 팬인 척 김지영을 알아보고 기뻐하는 듯 보였지만 금세 그들의 행동은 도를 넘었습니다. 결국 가게 안에서 진상을 부리며 한바탕 소란이 벌어졌습니다. 그날의 사건은 고 필승에게 더 큰 불안감을 남겼습니다. 그때 그놈들 생각하면 아직도 화가 나. 그따위로 함부로 대하다니 이제는 진짜 보안이 필요해. 김지영은 대중에게 알려진 사람이잖아. 그리고 이제 박도라로서의 기억까지 돌아온 상황이니까 언제 어디서 문제가 터질지 몰라. 고 필승의 목소리는 갈수록 굳어졌습니다. 공진단의 위협과 김지영을 향한 세간의 관심이 이제는 너무나도 위험하다는 생각에 사로잡힌 고 필승이었습니다. 박도식은 고개를 끄덕이며 고 필승의 결단을 지지했습니다. 맞아, 그냥 편하게 말하고 바로 보안팀을 붙이자. 지영이를 위한 거니까. 고 필승은 한숨을 내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박도식의 말이 맞았습니다. 김지영이 대중들에게 알려진 배우였던 만큼 지금의 평범한 삶도 안전을 보장할 수는 없었습니다. 언제든 위험은 다가올 수 있었고 공진단이 이미 여러 차례 김지영을 괴롭히려 했다는 것을 알면서도 김지영을 혼자 두는 건 무책임한 행동이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망설일 수 없어. 공진단이 어떤 짓을 할지 모르잖아. 이미 지영이한테 손을 대려 했던 놈이야. 그 자식이 쉽게 포기할 리가 없어. 공진단은 집착이 너무 강해. 고 필승의 목소리에는 분노가 서려 있었습니다. 고 필승은 진작부터 공진단이 김지영을 향해 점점 더 집착을 보이고 있다는 것을 눈치채고 있었습니다. 처음엔 단순한 짝사랑인 줄 알았던 공진단의 마음이 결국엔 병적인 집착으로 변해갔습니다. 김지영이 박도라라는 사실을 알아채면서 공진단의 태도는 더욱 기괴하게 변했고 급기야 김지영을 납치하려는 무모한 시도까지 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공진단이 김지영을 해치려고 하다가 경찰에 붙잡혔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고 필승의 머릿속에는 여러 가지 감정이 교차했습니다. 분노, 안도, 그리고 김지영을 지키지 못했다는 자책감까지. 하지만 이제는 더 이상 실수를 반복할 수 없다는 결단을 내렸습니다. 내가 보안을 강화하고 안전요원도 붙이겠다고 지영이한테 말해야겠어. 이제는 더 이상 그 누구도 김지영에게 손대지 못하게 할 거야. 고 필승의 결심은 확고했습니다. 박도식도 고 필승의 결단을 진심으로 지지하는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네 마음을 알면 이해할 거야. 나도 도울 테니까 말해줘. 박도식은 고 필승의 어깨를 두드리며 격려했습니다. 그날 밤 고 필승은 김지영에게 모든 상황을 설명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고 필승의 계획은 김지영을 다시 위험으로부터 지켜내고 더 이상 그 어떤 위협도 다가오지 않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고 필승은 깊은 한숨을 내쉬며 김지영을 바라보았습니다. 이미 공진단의 집착이 얼마나 위험한지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김지영이 그 사실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모습이 답답하기만 했습니다. 차가운 공기가 방 안에 감돌았고 고 필승은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우리 보디가드를 붙이자. 내가 아무리 활동을 쉬고 있어도 지금 상황이 너무 위험해. 내가 옆에 있어도 무슨 일이 터질지 모르는 상황이야. 공진단이 또 어떤 짓을 벌일지 아무도 몰라. 고 필승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김지영을 지키고 싶은 마음에 그 어떤 것보다도 강한 결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하지만 김지영은 그런 고 필승의 진심을 받아들이기에는 마음이 너무 무거웠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고 김지영은 천천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건 너무 심각하게 생각하는 거 아니야? 난 이제 활동도 안 하고 있고 할머니랑 조용히 가게나 운영하면서 살고 있잖아. 보디가드를 붙이는 건 너무 과해. 솔직히 그건 나한테 부담이야. 김지영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단호한 거부가 느껴졌습니다. 김지영의 얼굴에는 지금의 평온한 삶을 지키고 싶다는 강한 의지가 깃들어 있었습니다.
고 필승은 그런 김지영을 보며 안타까움을 느꼈지만 그래도 쉽게 물러설 수는 없었습니다. 공진단의 위협이 지금도 눈앞에 어른거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내가 그냥 일반인이 아니잖아. 박도라였던 그 시절을 사람들이 아직도 기억하고 있어. 얼마 전에도 팬들이 찾아와서 난리친 거 기억나지? 그때는 운이 좋았을 뿐이야. 그 사람들 중에서 누가 또 무슨 짓을 벌일지 몰라. 공진단도 그중 한 명이라고 생각해봐. 보디가드를 붙이는 건 널 지키기 위해서야. 고 필승은 간절한 마음을 담아 김지영을 설득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김지영은 여전히 고개를 저으며 고 필승의 손을 살며시 잡았습니다. 그 손길은 부드러웠지만 거부할 수 없는 힘이 느껴졌습니다. 난 더 이상 박도라가 아니야. 이제 그냥 김지영으로 살고 있어. 오빠가 말한 것처럼 사람들이 날 기억하고 있다 해도 지금처럼 조용히 있으면 관심도 줄어들겠지. 보디가드를 붙이는 건 너무 과해. 그리고 그 비용도 문제잖아. 보디가드가 돈이 적게 드는 것도 아니고 나도 이젠 배우 생활을 쉬고 있잖아. 굳이 그 돈을 써가면서까지 할 필요가 없어. 김지영의 눈빛에는 고 필승을 설득하려는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고 필승은 그 말을 듣고 잠시 말없이 서 있었습니다. 김지영의 말도 일리가 있었습니다. 박도라였던 과거와는 다르게 지금은 조용히 지내고 있는 상황이었고 비용 문제까지 고려하면 김지영의 결정을 무조건 반박할 수 없었습니다. 고 필승은 입술을 꽉 깨물며 깊이 고민했습니다. 공진단이 경찰에 체포된 지금 당장은 위험이 사라진 것처럼 보일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공진단의 집착은 쉽게 사라지지 않을 것이 분명했습니다. 고 필승은 그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지영이 이렇게 단호하게 반대하는 상황에서 더 이상 강요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 내 말도 맞아. 보디가드 붙이는 게 좀 과한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겠지. 비용 문제도 그렇고 내가 그 부분에서 부담 느끼는 건 이해해. 하지만 고 필승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김지영은 고 필승의 손을 살며시 잡으며 부드럽게 미소를 지었습니다. 오빠가 내 곁에 있으면 충분해. 굳이 보디가드까지 붙일 필요 없잖아. 난 오빠가 나를 지켜준다는 걸 알고 있어.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 김지영의 말에 고 필승은 깊은 한숨을 내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김지영이 고 필승에게 전하는 신뢰가 느껴졌고 고 필승은 더 이상 밀어붙일 수 없었습니다. 고 필승도 김지영의 결정을 존중해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알겠어, 보디가드는 그만둘게. 하지만 정말 위험한 상황이 생기면 꼭 나한테 말해줘. 내가 어떻게든 널 지킬 테니까. 고 필승은 김지영을 바라보며 결연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김지영도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고 필승의 걱정을 잘 알았지만 지금의 평온한 일상을 지키고 싶은 마음이 더 강했습니다. 고마워, 오빠. 오빠가 옆에 있어줘서 난 괜찮아.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말고 우리 그냥 평범하게 지내자. 고 필승은 마음 한구석에서 여전히 불안감이 남아있었지만 더 이상 김지영의 결정을 뒤집을 수는 없었습니다. 김지영을 지키고 싶은 마음과 김지영이 원하는 평범한 일상 사이에서 갈팡질팡하며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보디가드를 고용하는 문제를 두고 김지영과 나눈 대화가 떠오를 때마다 한숨이 절로 나왔습니다. 김지영의 안전이 걱정되었지만 강제로 뭔가를 밀어붙일 수는 없었습니다. 그러던 중 예상치 못한 소식이 고 필승에게 찾아왔습니다. 그날 공진택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잠깐 볼 수 있을까? 공진택의 목소리는 늘 그렇듯 침착하고 단호했습니다. 고 필승은 고개를 끄덕이며 공진택을 만나러 나섰습니다. 공진택의 사무실에 도착한 고 필승은 무거운 표정으로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공진택은 고 필승을 보자마자 자리에서 일어나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 미소가 어딘가 남다르게 느껴져 고 필승의 가슴이 이상하게 뛰었습니다. 고고엔터로 돌아와줬으면 좋겠다. 다시 대표로 복직시키려 해. 공진택의 말이 끝나자 고 필승의 눈이 커졌습니다. 복직이라니 생각지도 못한 제안이었습니다. 대표로 다시 복직시킨다고요? 고 필승은 놀라움을 감추지 못한 채 묻자 공진택은 고개를 끄덕이며 덧붙였습니다. 네가 떠난 이후 회사는 내 자리가 너무 컸어. 아무리 다른 사람이 채우려고 해도 자네만큼 회사를 이해하고 이끌어갈 사람은 없더군.
이제 네가 다시 돌아와서 회사를 바로잡아야 할 때야. 고 필승은 마음속에 찬 바람이 한 번에 가셔지는 듯한 기분을 느꼈습니다. 고 필승이 고고엔터를 떠났던 순간부터 언제나 한 구석에 남아있던 미련과 책임감이 다시 고 필승을 부르고 있었습니다. 공진택의 제안을 듣는 순간 모든 것이 명확해졌습니다. 정말 감사해요, 회장님. 저도 고고엔터를 떠나면서 마음이 무거웠어요. 다시 돌아가서 제대로 해보고 싶습니다. 고 필승은 결연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공진택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럴 줄 알았어. 넌 늘 책임감이 강한 사람이었으니까. 그런데 말이야. 공진택은 잠시 말을 멈추고 고 필승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빛은 진지함과 함께 또 다른 제안을 담고 있었습니다. 양자로 들어오는 문제도 다시 생각해보면 좋겠어. APP그룹을 이어갈 사람으로 널 여전히 보고 있어. 이제는 그 제안을 받아들여줬으면 해. 고 필승은 순간 말을 잃었습니다. 양자로 들어오라는 제안은 진작에 받았지만 그때는 김지영과의 결혼을 포기할 수 없었기 때문에 거절했었습니다. 공진택이 다시 그 이야기를 꺼내리라고는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한동안 고개를 숙인 채 생각에 잠긴 고 필승은 이번에는 다르게 결심했습니다. 공진택이 자신을 가족으로 받아들이고 싶어 한다는 것을 이제는 진심으로 느낄 수 있었습니다. 받아들이겠습니다, 회장님. 고 필승은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공진택의 눈빛이 살짝 흔들리며 감동이 밀려오는 듯 보였습니다. 그 순간의 침묵은 두 사람 사이에 쌓여있던 오랜 벽을 허물어버렸습니다. 좋아, 이제 다시 제대로 시작해보자. 넌 충분히 그럴 자격이 있어. 고 필승은 공진택의 제안을 받아들이면서 마음 한편으로 다짐을 굳혔습니다. 단순히 고고엔터의 대표로 복귀하고 공진택의 양자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결정의 핵심은 김지영을 지키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고 필승에게 힘과 권력이 생긴다면 그것을 오직 김지영을 보호하는 데 사용하겠다고 결심했습니다. 김지영에게 다시는 위험한 일이 닥치지 않게 해야 했습니다. 공진단의 집착은 한 번으로 끝날 일이 아니었고 고 필승은 이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김지영이 이미 보디가드를 붙이겠다는 고 필승의 제안을 거절했다는 것이었습니다. 김지영은 고 필승의 진심을 몰라주는 건 아니었지만 평범한 일상을 되찾고 싶어 했습니다. 보디가드까지 붙이며 경계를 세우는 것은 김지영이 원하지 않는 일이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 필승은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김지영이 원하든 원하지 않든 고 필승은 그녀를 지키겠다는 의지를 더욱 굳히며 결정을 내렸습니다. 김지영에게 비밀로 하고 경호 인력을 붙이기로 한 것이었습니다. 김지영이 모르는 사이의 안전을 확보하는 방법을 찾은 고 필승은 김지영의 일거수일투족을 보호하기 위해 철저한 계획을 세웠습니다. 고 필승 씨, 이렇게 하면 괜찮겠습니까? 경호업체 담당자는 고 필승의 요청에 따라 상세한 경호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지영 씨가 눈치채지 않게 멀리서 감시하는 방식으로 움직이겠습니다. 매일매일 그녀의 주변을 철저히 지킬 겁니다. 고 필승은 잠시 고민했지만 결국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김지영이 전혀 알아차려선 안 돼요. 만약 그녀가 이 사실을 알게 되면 오히려 반발할 겁니다. 최대한 자연스럽게 하지만 철저하게 지켜줘야 해요. 경호업체와의 대화가 끝나고 고 필승은 그 다음으로 경찰에게 협조를 구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이미 공진단이 도주 중인 상황에서 김지영에게 위험이 닥칠 가능성은 점점 높아지고 있었습니다. 경찰 또한 공진단의 수배를 위해 전력을 다하고 있었지만 공진단은 쉽게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 필승은 공진단이 반드시 김지영의 주변에 나타날 거라는 예감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고 필승은 곧 경찰서로 향해 수사팀과 마주 앉았습니다. 공진단이 도주 중이긴 하지만 제가 생각하기엔 김지영 주변에서 다시 나타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경찰 측에서도 김지영을 비밀리에 보호해 주셨으면 합니다. 경찰은 고 필승의 요청을 진지하게 받아들였습니다. 수사팀장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고 필승 감독님의 말씀이 일리가 있습니다. 공진단은 집착이 심한 인물이고 충분히 다시 접근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저희가 비밀경찰을 지영씨 주변에 배치하겠습니다. 철저히 비밀을 유지한 채 그녀를 보호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고 필승은 안도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경찰이 직접 나서준다면 고필승도 한결 마음이 놓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제발 부탁드립니다. 김지영이 절대 눈치채지 않도록, 그리고 공진단이 다시는 접근하지 못하게 해주십시오. 경찰과의 협조까지 구한 후 고필승은 한숨을 내쉬며 차에 올라탔습니다. 복잡한 감정이 휘몰아쳤습니다. 김지영에게 비밀로 경호 인력을 붙이고 경찰까지 동원해 그녀를 보호하는 상황이 마음에 걸렸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김지영의 안전이 가장 중요했습니다. 지영아, 미안해. 내가 원하지 않는 방식이지만 널 지키기 위해서라면 이 방법밖에 없어. 고필승은 혼잣말로 중얼거리며 자신이 선택한 길을 다시금 다짐했습니다. 고필승은 김지영을 집까지 바래다주며 아파트 앞에 섰습니다. 오늘 하루가 유난히 길게 느껴졌지만 김지영이 무사히 집에 도착했다는 안도감이 가슴 한구석에 자리 잡았습니다. 밤 공기가 차가웠지만 김지영과 함께 있는 시간만큼은 따뜻하게 느껴졌습니다. 고필승은 여전히 김지영이 안심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매 순간 그녀를 보호해야 한다는 생각이 떠나지 않았습니다. 김지영은 고필승의 걱정 어린 눈빛을 보며 부드럽게 웃었습니다. 여기까지 와줘서 고마워. 하지만 걱정할 필요 없어. 바로 집까지 올라가면 되니까 이제 그만 돌아가. 김지영의 말은 다정했지만 그 안에는 자신을 향한 과잉 보호를 부담스러워하는 감정도 담겨 있었습니다.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오늘따라 뭔가 불안해. 내가 그냥 같이 올라갈게. 고필승은 잠시 머뭇거렸지만 김지영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정문까지 바래다줬잖아. 보디가드 붙이자는 것도 내가 거절했잖아. 괜찮아, 이제 그만 돌아가도 돼. 김지영의 부드러운 말에 고필승은 한숨을 내쉬며 마침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았어, 조심히 들어가. 나중에 꼭 연락해. 고필승은 작별 인사를 하며 아파트에서 멀어져 갔습니다. 속으로는 경호원들과 비밀 경찰이 김지영을 지켜보고 있다는 생각에 어느 정도 안심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고필승이 멀어져 간 후 김지영이 현관문을 향해 천천히 걸음을 옮기는 순간 그 평온함은 산산조각 났습니다. 아파트 현관문 옆에 누군가가 서 있었습니다. 어두운 조명 아래 희미하게 보이던 사람의 얼굴이 뚜렷해졌을 때 김지영은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공진단이었습니다. 공진단은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김지영을 향해 비틀거리며 다가왔습니다. 얼굴에는 어두운 미소가 번져 있었고 눈빛은 섬뜩하게 빛났습니다. 지영씨, 오랜만이네. 이렇게 다시 만나게 될 줄은 몰랐지? 이제 나랑 같이 가자. 공진단의 목소리는 낮고 날카로웠습니다. 그 안에는 강압적인 어조와 위협이 섞여 있었습니다. 공진단은 이미 한 번 경찰에 체포되었지만 그동안 김지영을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따라다닌 것입니다. 김지영은 공포에 질린 채 잠시 말을 잃었지만 이내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고필승의 걱정이 맞았다는 생각이 들었고 김지영은 당당하게 서서 공진단을 노려보았습니다. 두려움이 가슴을 짓누르며 속에서부터 끌어올랐지만 그 두려움에 지지 않기로 결심했습니다. 나랑 같이 가자니 그게 무슨 말이에요? 난 당신이랑 아무런 상관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만 돌아가요. 김지영은 강하게 말을 뱉으며 한 걸음 뒤로 물러섰습니다. 공진단의 눈빛은 변하지 않았지만 김지영의 당당한 태도에 살짝 놀란 듯 잠시 멈칫했습니다. 그러나 공진단은 쉽게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김지영에게 더 가까이 다가가며 목소리를 낮추었습니다. 지영씨, 내가 얼마나 당신을 사랑하는지 아직도 모르겠어? 우리가 함께라면 모든 게 잘 될 거야. 도망치려고 하지 마. 공진단의 말은 점점 더 집착으로 가득 차 있었고 김지영은 그 속에서 더 큰 공포를 느꼈습니다. 하지만 그 공포를 감추며 당당하게 서 있었습니다. 난 당신이 무섭습니다. 그리고 난 오빠랑 함께 할 거예요. 당신이 원하는 대로 되지 않을 겁니다. 이젠 제발 그만해요. 김지영의 단호한 말에 공진단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당혹스러움과 분노가 뒤섞여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분노는 금세 폭발하지 않고 오히려 억눌린 채 더 위험한 기운을 뿜어냈습니다. 고필승? 그 놈이 당신을 지킬 수 있을 것 같아? 지금 내가 여기에 와 있는데도? 공진단의 말에 김지영은 잠시 할 말을 잃었습니다.
눈앞에 공진단이 언제라도 자신에게 손을 댈 것 같은 불안감이 엄습해왔습니다. 하지만 김지영은 그 불안감을 억누르며 다시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고필승이 아니라도 난 나 스스로를 지킬 수 있어요. 당신은 내 인생에 끼어들 자격이 없어요. 공진단은 김지영의 말을 듣고 입술을 깨물며 한 걸음 더 다가갔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때 어딘가에서 발걸음 소리가 들렸습니다. 공진단이 소리를 듣고 순간적으로 주위를 둘러보았습니다. 김지영은 그 틈을 타 숨을 깊이 들이쉬며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고필승은 김지영을 아파트 정문 앞에서 돌려보내고 나서도 한참 동안 발걸음을 떼지 못했습니다. 마음 한구석에 깊게 박힌 불안이 고필승을 붙잡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김지영이 자신을 믿고 맡겨달라고 말했지만 고필승은 그 말이 오히려 마음을 더 무겁게 만들었습니다. 경호인력과 비밀경찰이 김지영을 보호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고필승은 여전히 아파트 정문을 떠나지 못한 채 김지영의 집을 멀리서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잘 들어갔겠지, 아무 일 없을 거야. 고필승은 스스로를 달래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스스로에게 말을 걸어도 그 불안함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런 순간 공기를 찢는 듯한 비명 소리가 어두운 거리를 가득 채웠습니다. 김지영. 비명은 분명 김지영의 목소리였습니다. 고필승의 온몸은 순간 얼어붙었고 가슴이 조여들며 심장이 마구 뛰기 시작했습니다. 고필승은 곧바로 한 걸음에 김지영의 아파트로 달려갔습니다. 모든 생각이 순식간에 사라졌고 오직 김지영을 구해야 한다는 절박함만이 고필승의 머릿속을 채웠습니다. 계단을 뛰어오르는 고필승의 심장은 무너질 듯 요동쳤고 손에 땀이 배어 나올 정도로 긴장했습니다. 다급한 걸음 속에서도 고필승은 지금 김지영에게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을지 상상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빨리 가야 한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김지영. 고필승은 숨이 차오르면서도 소리쳤습니다. 고필승이 김지영의 집 앞에 도착한 순간 끔찍한 장면이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김지영은 현관문 앞에서 필사적으로 공진단에게 저항하고 있었습니다. 공진단은 김지영을 붙잡고 어딘가로 데려가려 하며 얼굴에는 광기가 서려 있었습니다. 김지영은 공진단의 손에서 벗어나려고 온 힘을 다해 버둥거리고 있었지만 공진단은 강압적으로 김지영을 끌어당기고 있었습니다. 너, 제발 그만해. 김지영의 목소리는 두려움과 분노가 뒤섞여 있었습니다. 같이 가자니까. 왜 이렇게 날 밀어내는 거야? 공진단은 흥분한 목소리로 소리쳤습니다. 고필승은 그 순간 더 이상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차가운 분노가 몸속 깊은 곳에서부터 치밀어 올랐습니다. 고필승은 힘껏 달려들어 공진단을 향해 주먹을 날렸습니다. 공진단은 고필승의 기습에 크게 휘청거리며 뒤로 넘어갔습니다. 순간의 충격에 공진단은 주춤했지만 이내 곧 분노에 찬 얼굴로 일어나 고필승에게 달려들었습니다. 너. 공진단의 얼굴은 분노로 일그러졌습니다. 두 사람은 순간적으로 뒤엉켰습니다. 공진단은 고필승을 밀어붙이려 했지만 고필승은 그저 김지영을 지키겠다는 생각 하나로 공진단에게 계속 맞섰습니다. 두 사람의 몸싸움은 거칠고 폭력적이었습니다. 공진단은 고필승에게 주먹을 휘둘렀고 고필승도 공진단의 공격을 피하지 않고 온몸으로 받아내며 다시 공진단을 밀어붙였습니다. 지영이를 제발 놔둬. 이 미친놈아. 고필승은 분노에 찬 목소리로 소리치며 공진단에게 다시 주먹을 날렸습니다. 공진단은 쓰러졌지만 여전히 눈빛은 광기에 휩싸여 있었습니다. 내가 뭔데 김지영을 데려가. 넌 김지영을 지킬 수 없어. 넌 아무것도 몰라. 공진단의 말은 날카로웠지만 고필승에게는 그저 헛된 소리로 들렸습니다. 웃기는 소리 하지 마. 내가 지영이를 지킬 거야. 고필승의 목소리는 낮고 굳건했습니다. 공진단은 쓰러진 채로 숨을 헐떡이며 고필승을 노려보았습니다. 순간 김지영이 두려움에 떨고 있는 것을 본 고필승은 다시 정신을 차리며 김지영에게 다가갔습니다. 김지영은 팔을 감싸쥐고 있었고 그동안 얼마나 큰 두려움을 겪었는지 고필승은 한눈에 알 수 있었습니다. 괜찮아. 내가 여기 있어. 고필승은 떨리는 김지영을 부드럽게 감싸 안았습니다. 김지영은 고필승의 품에 안겨 그제야 안도한 듯 몸을 떨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뒤에서 공진단이 다시 일어나 고필승에게 달려들었습니다. 고필승은 뒤돌아서며 다시 공진단을 맞받아쳤습니다. 이번엔 고필승의 주먹이 공진단의 얼굴을 강하게 가격했고 공진단은 다시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혼란스러운 상황 속에서 고필승이 미리 배치했던 비밀 경찰들이 빠르게 현장으로 달려왔습니다. 아파트 복도에 울리는 발소리가 거칠게 들려왔고 김지영과 고필승의 싸움 소리가 경찰들을 재촉했습니다. 공진단은 고필승의 주먹에 맞아 바닥에 쓰러져 있었지만 여전히 광기 어린 눈빛으로 김지영을 노려보고 있었습니다. 고필승은 공진단을 경계하며 김지영을 보호하는 자세로 서 있었습니다. 공진단 이제 끝이야. 더 이상 지영이를 건드리지 마. 고필승은 싸늘한 목소리로 공진단을 향해 말했습니다. 그 순간 비밀 경찰들이 빠르게 달려와 공진단을 제압했습니다. 공진단은 바닥에 누운 채로 발버둥쳤지만 이미 경찰의 손길에서 벗어날 수 없었습니다. 경찰들은 그를 단단히 묶고 수갑을 채웠습니다. 공진단은 분노로 몸부림치며 고필승과 김지영을 향해 외쳤습니다. 이게 끝이 아니야. 내가 널 포기할 것 같아. 이건 다 고필승이 만들어낸 거라고. 고필승 때문에 이렇게 된 거야. 공진단의 절규는 복도에 울려 퍼졌지만 아무도 그의 말을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그저 고필승과 김지영은 서로를 안심시키려는 눈빛으로 교환할 뿐이었습니다. 비밀 경찰은 공진단의 소란을 무시한 채 빠르게 현장을 정리했습니다. 고필승은 김지영에게 다가가 조심스럽게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이제 괜찮아. 공진단은 더 이상 널 괴롭히지 못할 거야. 김지영은 고필승의 손을 꽉 잡으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나 정말 무서웠어. 오빠가 와줘서 다행이야. 오빠가 아니었다면 난 어떻게 됐을지 모르겠어. 김지영의 눈에는 눈물이 맺혔고 고필승은 그런 김지영을 부드럽게 안아주며 달랬습니다. 이제 끝났어. 다시는 우리를 괴롭히지 못할 거야. 고필승의 목소리에는 확신과 안도감이 담겨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지켜보며 아픔과 공포를 함께 이겨내고 있었습니다. 공진단은 비밀 경찰들에 의해 끌려가면서도 계속해서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광기 섞인 외침도 그저 허공에 울릴 뿐이었습니다. 경찰차에 태워진 공진단은 무력하게 잡혀 있었고 그의 마지막 저항은 그곳에서 끝났습니다. 시간이 흐르고 공진단은 그동안 저질러왔던 모든 악행이 법정에서 드러났습니다. 박도라를 음해하려고 했던 음모부터 김지영을 납치하려 했던 시도까지 그동안 공진단이 저지른 범죄들은 차곡차곡 법정에서 폭로되었습니다. 공진단은 끝까지 자신의 행동을 변명하려 했지만 법정은 그의 모든 범행에 대해 명확히 인정했습니다. 결국 공진단은 여러 음모와 협박, 그리고 비자금과 공금, 횡령 등으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 공진단의 인생은 이제 감옥에서 끝을 맺게 되었고 더 이상 김지영과 고필승을 괴롭힐 수 없게 되었습니다. 공진단이 마지막으로 법정에서 눈을 뜨고 바라본 건 단단하게 맞잡은 고필승과 김지영의 손이었습니다. 그 손을 본 공진단은 굴욕과 분노에 휩싸였지만 이제 그 감정도 더 이상 아무 의미가 없었습니다. 공진단의 파멸은 그렇게 끝이 났습니다.